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오늘 50일의 소비자 자원 상담원 양성 소비자 법률대학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 끝나고 나서 수료식도 함께 진행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전부 다 수료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미리 축하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강의까지 즐겁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나도 모르게 설계된 소비, 알고리즘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이 강의 하기 전에 나 만나기 시작 시부터 함께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내 안에 있는 행복, 홍수희 작가의 시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세 번의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 강의들 통해서 여러분들 소비자 권익 보호나 아니면은 관련해서 소비와 관련한 문제점 그리고 관련 정보들 많이 얻으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설계된 소비 알고리즘의 유혹을 강의하러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전은정 교수님 소개 드립니다. 프레젠터는 그래서 저기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환경과학과 지금 여기 온 곳은 대구에 제가 녹색소비자연대라고 시민단체 이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제목은 알고리즘과 소비인데요. 녹색 소비라는 키워드가 딱 있어가지고 지금 시대를 넘어서 우리는 소비자잖아요. 그죠? 이 중에 생산자가 계실 수도 있지만 소비자가 시대 정신에 맞는 이제 소비를 잘 해야 되는데 예전에 없었던 알고리즘이 앞에 딱 붙었습니다. 그죠? 옛날에 알고리즘 이런 것은 뭐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들이 알았지 우리가 뭐 논리, 회로 이런 거 없어도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컴퓨터를 다 사용하면서 모든 것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설계된 것을 우리가 막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그래서 원래 강의의 취지는 나도 모르게 설계된 소비인 알고리즘의 유혹인데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요. 이런 유혹일 수도 있지만 알고리즘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해서 원치 않는 소비를 더하고 원하지 않는 편향된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녹색 소비라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런 행동을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선택해서 그쪽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원래 전공이 이제 환경이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SDGs 목표는 추상적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ESG도 잘 아시죠? 그래서 SDG나 ESG 목표든 이행 활동이든 이행 사업이든 그 안에 시민이 우리 소비자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실천해서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소비와 관련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녹색 소비, 친환경 소비, 지속 가능한 소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알고리즘에 유혹되는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검색어를 하나 탁 추가해가지고 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비자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강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강의를 안 쉬고 쭉 계속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전에는? 일단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제목은요. 나도 모르게 설계된 소비. 알고리즘의 유혹인가? 아니면 알고리즘을 잘 활용한 녹색 소비자가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스마트폰에 우리 갤러리를 탁 열면 지금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 뭐가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다고 하죠. 그죠? 그런데 유튜브나 우리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들이 어떤 게 있어요? 여기 청년들도 많으셔가지고 디지털 플랫폼들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죠? 유튜브 많이 보시죠? 예. 그죠? 넷플릭스도 보시죠? 예. 쇼핑도 온라인에서 하시나요? 근데 그 창을 딱 열면 나오는 화면이 나의 의도와 관계에 있는 화면인가요? 아니면 나는 이런 거 한 적이 없는데 막 관련된 게 원치 않은 자료들도 많이 있던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 위해서 나랑 친한 5명을 딱 보면 나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소비를 많이 하며 어떤 취향인가 이런 것들을 보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플랫폼들 있잖아요. 우리가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일상에서 접하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 알고리즘의 오류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죠? 알아차릴 수 있는 소비자가 되어야 되고 그 알고리즘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소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스마트폰 다 쓰고 컴퓨터 다 쓰는 우리들은요 알고리즘도 좀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소비란 이런 이제 용어 정의부터 자료가 다 나갔나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리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리즘 소비가 뭔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이런 플랫폼들,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들, 내가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들 어떤 거 있으신가요? 뭐 할 때 앱을 열어가지고 주로 이렇게 뭐 구매를 하거나 정보를 찾거나 보거나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떤 게 있어요? 쇼핑은 쿠팡에서 많이 하시고 청년들은 쇼핑을 어디서 많이 하시나요? 테무. 네, 그죠? 아마존 이런 데도 하시나요? 쿠팡이 아마존을 이렇게 그대로 모방해서 우리나라형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죠. 근데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이제 쇼핑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그냥 이렇게 알고리즘이 편향된 소비만 하도록 설계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서 그런 걸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뒤에 나오는데 기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뭐 20% 에너지를 적게 썼든지 또는 친환경 포장을 했든지 이런 것들은 알고리즘 안에 그거를 내가 검색어에 키워드를 탁 하든지 아니면 그 알고리즘 안에 이런 친환경 상품 소비를 하게 되면 그런 상품들만 나에게 탁 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녹색 소비도 뒤에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모르고 쓰면 컴퓨터 막 하다 보면 데이터들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나의 데이터들이 막 우리 이렇게 뭐 가입해서 뭘 하려면 3자 동의하라고 그러죠. 제 3자 동의. 그러면 나랑 쿠팡 말고
다른 제3자까지 내 정보를 다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 나하고 똑같이 상품을 구매한 다른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이 새로운 걸 또 하나 구매하면 그 사람이 구매한 것까지 나의 알고리즘 안에 딱 뜨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내가 컵을 텀블러를 하나 사고 싶은데 나는 이걸 하나 딱 샀는데 이걸 딱 사는 순간 내가 선택한 텀블러와 관계되는 이 정보만 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알고리즘에서 이 정보만 있으면은 내가 스테인리스 텀블러 말고 다른 이렇게 머그컵도 있고 다른 종류들에 대해서 노출될 그런 확률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알고리즘 시대라서 그래서 빅데이터, 데이터가 나보다도 나를 더 많이 읽고 있는 시대이어서요. 이것들이 왜곡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알고리즘 교육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쇼핑을 하거나 영상물을 보거나 영상은 어디서 제일 많이 보세요? 쇼핑은 아까 쿠팡 이러셨는데 영상은 유튜브, 틱톡, 그죠?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그죠? 그런 영상들을 보면 지금 딱 화면을 켜면 다 다르실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시대에 사는데 서로 다른 문화들만, 그죠? 나에게 노출되니까, 그러니까 정치든 문화든, 그죠? 이제 선호가 나의 선호와 관련되는 것만 알고리즘에서 뜨니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은 내가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디지털 흔적을 남기는가 하면요. 내가 클릭하는 순간 그리고 검색하면 그래서 검색해서 밑에 세부 정보까지 읽는지 또 뭐 영상을 보면 몇 초 동안 보고 닫는지 끝까지 보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한다면 내가 컵 사고 싶으면 딱 구매 결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보통 10초, 5분. 왜 이렇게 차이 날까요? 알고리즘이 아까 얘기했던 컵을 쫙 그죠? 내가 컵에 관심이 있다라는 이 디지털 흔적을 가지고 알고리즘이 딱 짜여져 있으면 내가 딱 하면 내가 옛날에 검색해봤거나 내가 구매한 이력이 있거나 내가 뭐 장바구니에 담아놨거나 그러면 컵들이 쫙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키워드 검색 내가 뭐 머그컵 이렇게 키워드 검색 딱 하면은 얘가 다시 찾아가지고 이렇게 검색어에 맞추어서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딱 노출되는 시간이 그죠? 10초와 5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전에 구매 이력이라든가 시청 이력이라든가 검색한 적이 있는가 클릭 이런 것들이 예,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40초에서 50초 정도 되면 구매 결정을 한대요. 지금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예전에는 물건 하나 살락하면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 막 그죠? 요렇게 저렇게 다 살펴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에서 상세 페이지 뭐 보세요? 컵 살 때 검색해서 컵이 하나 탁 떴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결정하기까지 아까 40에서 50초 동안 무엇을 그래도 내가 내 돈을 쓰는데 확인해보고 기꺼이 돈을 지불할 거잖아요. 그죠? 어떤 것들 살피세요? 상세 페이지 쭉 네. 확인을 해요. 상세 페이지 읽어본다. 그러면 보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죠? 그 나의 선호가 이렇게 탁 요런 걸 좋아하고 관심 있으니까 길게 보잖아요. 청년들은 상세 페이지 말고 또 뭘 보세요? 가격, 그죠? 보통 이제 상품하고 가격, 디자인, 뭐 이런 취향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죠. 나는 상세 페이지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뭐 봐요? 비슷한 거 비교를 해봐요. 그죠? 후기도 보고. 그죠? 보는 게 조금 차이가 나죠, 그죠? 후기까지 보면 리뷰를 봅니다. 별점이 몇 점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한 60가지 이상
우리 과자 먹으면 쿠키를 하나 먹으면 부스러기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컵 하나 사면 내가 컵 사면서 시간이라든가 살펴봤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자 부스러기처럼 디지털 흔적들을 한 60개 정도나 남긴다고 해요. 그럼 그것들이 나는 단지 컵만 하나 사고 싶었을 뿐인데 나의 그죠? 나와 관련된 정보가 어느 지역에서 연령이 어떻고 그죠?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고 시간을 얼마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다 기록이 되는 그것이 제3자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하고 뭐 네이버하고 또 인스타하고 막 이렇게 연동돼가 내가 뭘 하나 보면 다른 데서도 막 뜨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소비라면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고 싶은 충동 이런 걸 느끼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알고리즘 소비란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공되는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주는 것을 그냥 따라 영상을 소비하든지 상품을 구매하든지 정보를 탐색하든지 식당을 추천받든지 콘텐츠를 그죠? 좋아요, 구독까지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에 그런 것만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소비가 시간을 줄여주는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는 꼭 필요 없는 것도 소비하게 되는 충동, 유혹 이런 것들도 느끼게 되고요. 다양성을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색깔이 빨주노초 파란 거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빨간 색깔 디자인으로 된 것을 몇 번 사다 보면 나는 이제 빨간색만 좋아하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녹색 소비자처럼 녹색 가치 있는 윤리적인 이런 소비가 딱 알고리즘에 딱 들어가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무조건 나쁘다고 해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차단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고 알고리즘이 주는 것은 거부하고 내가 검색어를 넣어서 직접 검색해서 할 수 있는 내가 선택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이런 플랫폼들을 많이 쓰는데 안 쓰고 살겠다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알고리즘이 내가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가서 원치 않은 정보까지 행동까지 소비까지 하게 되는 것을 알고리즘 소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이런 것들이 있죠. 다 써보셨어요? 각각 특성이 있죠. 그죠? 뭐를 제일 많이 씁니까? 쿠팡을 코로나 이후로 쿠팡을 참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 쿠팡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잘 보면 에코 플러스라는 배지가 부착된 상품을 내가 자주 구매를 하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런 상품들을 이제 소비를 통해서 이제 녹색 소비, 친환경 소비가 되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구를 위한 그런 착한 소비자가 되는 거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소비자가 요런 쇼핑 관련된 플랫폼에서 이런 가치와 의미 있는 요런 이제 알고리즘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소비자의 선택이 기업도 움직이게 할 수 있겠죠. 소비자가 원하는 기업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다 보면 점점 이렇게 되면은 지구에도 또 기후에도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도 그래서 제가 뒤에 알고리즘 뒤에 녹색 소비를 한 것이 알고리즘을 이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알고리즘을 내가 똑똑한 소비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똑똑하게 디지털 소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좋은 영향도 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유튜브는 시청 이력을 기반으로
그래서 이런 틱톡이나 쇼츠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후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저 첫 화면을 아주 멋있게 그 다음에 첫 이렇게 썸네일이라고 하죠. 첫 화면과 처음 이렇게 키워드를 아주 이렇게 매력적으로 유혹할 수 있는 자극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디어를 고민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소비자가 딱 보고 나서 어디에 가장 많이 이렇게 관심 있게 봤는지, 몇 초 동안 봤는지, 끝까지 본 사람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막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단지 봤을 뿐인데 나에게는 이력이 남아서 계속 노출되지만 그것을 제공한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걸 가지고 마케팅으로 엄청 활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에 활용이 되느냐, 아니면 마케팅하는 것을 잘 보고 잘 선택해서 쓸 줄 아느냐. 그래서 잘 보고 잘 쓸 줄 알면 시간을 줄인다든가 또는 또 환경에 좋은 실천을 한다든가 선한 영향력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리즘 소비도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작동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클릭합니다. 클릭해요. 그죠? 검색해서 관심 있는 걸 클릭해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아까 본다 하셨죠. 그죠? 그리고 추천 상품이, 추천 알고리즘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반복해서 보면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 나한테 맞는 피드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내가 인스타를 딱 열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 거 딱 키면 내가 보던 거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나의 알고리즘이 딱 뜨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편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까 다양성 말씀드렸는데 나를 자꾸 편향되게 하거든요. 편향되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뉴스 같은 것들을 편향되게 봐서도 안 되고 이런 세상을 보는 관점들을 너무 편향되게 봐서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플랫폼들을 쓸 때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이 생기는 것이 이렇게 나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클릭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을 읽는 그 순간부터 아까 쇼핑은 40에서 50초 정도 동안 엄청 많은 나에 대한 정보가 그죠? 쿠팡에서 그만 이렇게 쿠팡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제3자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동의를 철회하면 되죠. 그죠? 동의를 철회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보통 설정 이런 데 많이 들어가십니까? 설정 이런 데 들어가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내가 다 이렇게 체크해서 싫은 거는 안 한다라고 다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 내가 시청했는 거 또는 내가 이렇게 끝까지 받는 것도 있지만 시청, 검색, 키워드 입력했는 거, 시청했는 거 한 번씩 지우시는가요? 아 정말요? 한 번도 안 그거 다 남아있죠? 네, 그죠? 그죠? 그래서 유튜브하고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 한 번씩 검색 기록하고 실제로 영상 시청 기록하고를 지워야지 더 다양한 것들이 나에게 그리고 한 번씩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는 화면에 것만 보면은 아까 다양성이 떨어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색해가지고 다 지우고 다시 검색해가지고 보고 하면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플랫폼 6개, 아마존 빼면 5개 정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플랫폼들이 다들 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정보가 공개되니까 이 정보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죠? 제3자 동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내 정보가 그죠? 여기저기서 막 다니는 게 싫잖아요. 그럴 경우에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읽어보고 네, 삭제하든지 제한하든지 차단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청년들은 그런 거 많이 하나요?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한다 하잖아요. 그죠?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구글, 크롬, 네, 구글. 컴퓨터에서도 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하고, 네, 네이버, 방문한 사이트, 네, 네 방문한 내가 방문했던 사이트가 나는 볼일만 쓰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방문한 이력이 그 주소가 다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삭제를 해야지. 내가 방문했던 흔적이 디지털 흔적들이 원치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남아 있는 게 되니까 지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화면을 보면 알고리즘이 개인의 데이터 기반 맞춤화를 통해서 편리함을 제공하긴 하지만 필터 버블, 그죠? 나는 그냥 예를 들어 컵 이거 한번 샀을 뿐인데 내가 컵에 완전히 굉장히 관심 많은 것처럼 과다하게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혹하니까 중독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은 우리가 해결 방안을 찾으면 되는 거고, 그죠? 잘 이용하면 또 알고리즘 때문에 우리가 시간도 줄이고 아주 효율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작동은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료에 있으니까 다음 넘어갈게요. 요 단계별로 우리는 자 시스템에서요. 첫 번째 내가 키워드 탁 넣고 그 다음에 키워드 넣고 클릭하고 하면 그 순간 소비자 정보가요. 데이터가 수집되는 거죠. 시스템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나에 대한 정보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저 데이터를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머신 러닝이 이제 시스템이 막 공부를 합니다. 학습을 해가지고요. 패턴을 분석해서 이 소비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한 프로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나랑 같은 컵을 산 사람이 그죠? 하고 그 사람의 소비 패턴하고 내가 같이 묶여져 있어서 그 사람이 다른 거 뭘 옷을 하나 사면 내한테도 그 옷이 노출되는 이것이 알고리즘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추천을 합니다. 이제 알고리즘이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이제 노출시켜주면 소비자는 또 사게 되죠. 그죠? 시청을 하든지 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 최적화를 통해서 더 정교하게, 더 반복해서 살 때까지 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냥 검색하고 보는 시청 시간만이 아니라 구독, 좋아요 누르라고 막 하잖아요. 구독, 좋아요 누르면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여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리셋해야 되는 기록 삭제하고 요것만 해도 제일 많이 보는 게 요새 아까 쿠팡 유튜브는 누구나 다 보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쿠팡에는 장바구니에 뭐가 담겨 있고 내가 최근에 뭘 샀는지 근데 또 더 나아가서 요새 챗GPT를 잘 활용한다 하던데 치약 재구매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치약 사락하고 뭐 그런 것이 그죠? 알고리즘에서 언제 샀는지를 딱 기억하고 이제 소비 기한이 끝났으면 다시 구매할 때가 되면 이제 AI 시대에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차단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써야 되죠. 그리고 편하게 쓸 때는 효율적으로 쓰지만 이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모르는 사이에 이런 플랫폼의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나에 대해서 나하고 유사하면 좋은데 나 아닌 나의 소비나 시청 이렇게 선호에 의해서 나와 다른
이런 내가 만들어져 가지고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검색 노출 계속 반복하는데 내가 반응을 한 것은 아까 댓글, 공유, 별점 이런 것들을 하면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유혹도 받고 추천되는 거를 과소비도 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녹색 소비를 이야기하기 전에 알고리즘 소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Y가 중요하잖아요. 왜 알아야 될까요? 좋은 것도 많은데 그 이유는 설계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데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런 게 나왔네 이러면서 불필요한 거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계된 것일 수 있고 정보, 편향된 정보를 얻거나 충동, 유혹, 충동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개인정보 동의,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제 20대, 20대 밑에도 그렇고요. 이런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동의를 막 눌러야 뭐 게임을 하든지 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부모님 막 이렇게 주민번호 넣어가지고 나쁘게 하는 아이들도 있던데 이렇게 무심코 동의해야 뭐 보여줍니다. 뭐 동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그 다음 단계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무심코 제3자 동의를 하게 되면 그 순간 그죠? 그 아이들의 부모님 정보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일파만파 그래서 제3자 동의는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공기관에 뭐 할 때도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잖아요. 모두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잘 읽어보고 하십니까? 네, 잘 읽어보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의한 것도 그 나의 니즈 필요하면 동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 용무가 끝나면 네 나와야죠. 이제 차단해야 되겠죠. 그죠? 그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가 하면 알고리즘 구조를 아까 제가 5단계라고 지금 세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계속 반복되는데 구조를 이해하고 정보 다양성을 확보하고 광고 설정도 변경하고 또 인증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 리터러시를 가져야지 됩니다. 리터러시라고 하면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리터러시라고 하거든요. 이해력을 가져야 돼요. 소비자가 검색을 하든 뭐 영상을 보든 쇼핑을 하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뜻을 알아야지 되지. 그래서 필수는 하지만 선택은 보고 안 하는 그런 스마트한 소비자 리터러시를 가지고 주체적인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교육이 중요하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알고리즘 소비자이신가요? 위험합니다. 이쪽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성찰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있긴 한데요. 보면 그대로 보고 괜찮네 하면 이렇게 탁 사버리면 과소비로 가겠죠. 그죠? 그리고 반복, 성찰자, 재설계형. 우리가 녹색 소비를 하기 위해서 친환경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건 무슨 의무감 같긴 한데요. 사실은 지금 지구인으로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우리 어디 사세요? 이거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죠? 어디 사세요? 그럼 어디 사세요? 저는 대구 살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 사세요? 하면 지구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지구인 모두가 옛날에는 사막 사는 아이들하고 섬에 사는 아이들하고 우리나라처럼 그저 온대 아주 좋은 온화한 기후에 사는 사람은 삶이 다 달랐잖아요. 그래서 어디 사세요? 하면 마산을 사시잖아요. 그죠? 대구, 데프리카로 유명한 대구에 살고 이랬는데 지금 전 세계가 뜨겁기 때문에 지구인입니다. 지구에 살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지금은 알고리즘의 영향을 다 받고 있는데 재설계 이 알고리즘도
내가 알고리즘을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에코 더하기 이런 것처럼 클라이미트 기후 이런 것처럼 그래서 주체적인 소비를 성장 방향 주체적인 소비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현명하고 똑똑하고 착하고 윤리적이다 이런 얘기 좋은 말 많이 하는데 디지털 리터러시가 우수한 분들이죠. 그럼 맞춤 광고 이런 거 차단하고요. 그죠? 키워드를 사용해서 행동 예시, 검색 기록도 삭제하고 예, 그러면 알고리즘에서 제공하는 맞춤 광고 대신 내가 친환경이라든가 그 아이스팩 요새 쿠팡에 어떻게 오죠? 아이스팩이 옛날에는 환경 오염 많이 시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도 에코 플러스 또 그 뭐죠 이거 박스를 줄이기 위해서 에코백인가요? 그 친환경 팩에 오잖아요. 프레시백 그죠? 이제 그런 게 다 에코 플러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선택하면 그죠? 쿠팡에서 확대하겠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여기 도착해서 아주 고급 커피를 한 잔 마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커피가 고급 커피입니까? 맛있는 커피? 내가 먹는 커피가 근데 저는 제가 평소에 먹지 못하는 아주 의미 있는 좋은 그 뜻과 의미가 있는 커피를 마셨어요. 동티모르에서 온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아시네요. 그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커피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커피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커피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대구는 청도에 커피 재배해가지고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대구정책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는 거기 커피를 이렇게 먹는데 공정무역 옷도 그렇고 커피, 초콜릿 이런 것들이 제가 환경 전공이어서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커피 한 잔 마시지만 쭉 추적을 해보면 어디에서 와요? 굉장히 멀리서 또 어떻게 재배되어요? 누가 재배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여성과 아이와 환경과 이런데 착취하거나 그죠? 이런 것들을 비용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제값을 주고 먹는 그래야 공정한 거잖아요. 그죠? 즉 이런 문화가 이렇게 공유하는 거하고 공정하게 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런 녹색 소비 안에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죠?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안 쓰면 안 되겠죠. 써야 되겠죠. 알고리즘 이렇게 얘기하면 원치 않았지만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유혹받고 주체적인 소비도 못하고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삭제하거나 검색어 해가지고 쇼핑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잘 이용하면 이 알고리즘이 오히려 녹색 소비를 촉진시키고 기업 생산자에게 유통하는 사람들한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쿠팡 알고리즘 추천 사례 요거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료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요거는 에코 플러스 요거 추천 그죠? 내가 환경 인증 받은 상품에 에코 플러스 배지를 부여해서 우선 노출시키고 요런 것들은 우리가 반복 구매를 해가지고 친환경이 촉진되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죠? 그래서 AI가 배송 효율성과 인증 여부를 분석해서 상위 랭킹을 반영해주고 요렇게 그죠? 좋은 방향으로 알고리즘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소비자도 구매를 해서 이렇게 실제로 없는 상품도 친환경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프로시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해가지고 담아주세요, 포장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에코
플러스 알고리즘 뭐 요런데 에코 플러스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ESG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기업이 이런 자원순환, 그죠? 폐기물 문제를 줄이는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게끔 소비자가 책임 소비를 하게 되면 알고리즘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 오히려 아까 우리 지구인이라 했잖아요. 지구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기후 요거 약속 뭐 서약 이런 뜻인데요. 기후를 위한 기후 친화적인 서약 약속을 지킨 이런 프로그램에 이것도 인증 마크를 줍니다. 인증 마크를. 그래서 국제 인증인데요. 탄소를 줄이거나 재활용 소재를 썼거나 하면 이런 GPF 배지를 부여합니다. 이 배지가 있는 상품을 이 플랫폼에서도 상위에 노출시켜 주는데 우리가 이 상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죠? 이런 상품들이 판매가 많이 되면 기업들은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죠?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뭐라 그러죠? 녹색도 아닌데 녹색인 것처럼 녹색 덧칠을 하는 것은 뭐라 그러죠? 그린워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소비자는 그린워싱도 잘 알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화장품인데 꼭 그죠? 먹지 말고 얼굴에 바르세요 하면 먹어도 되는데 얼굴에 바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허위나 과다하게 광고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챗GPT는 많이 사용하십니까? 챗GPT는 계속 써야 될까요? 지금 많이 사용한다는데 챗GPT 사용하십니까? 굉장히 이렇게 네. 저도 안 쓸 수 없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돈 내고 쓰거든요. 무료로도 쓰셔야 돼요. 요새는 아예 스마트폰에서 AI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잖아요. 써야 되는데 챗GPT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도 챗GPT에게 나 MBTI가 뭐인 것 같아 하니까 딱 맞춰주던데요. 안 해보셨어요? 정보가 있었겠죠. 그동안 쭉 그러니까 모아둔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파악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쿠팡에 이렇게 반품도 많이 하고 항의 전화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상담원들 있잖아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전화 끊고는 울고 막 이런 분들이 챗GPT 도움을 받아서 이런 고충을 해결한대요. 챗GPT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근데 거짓말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내가 잘 아는 분야에서 의 의견을 참고를 해야 되지. 그 말 따라가면은 우리가 그죠? AI 밑에 있는 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쓰고 컴퓨터 쓰고 이러니까 알고리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비에 있어서 원치 않은 소비를 하니까 이런 공부가 필요한 것처럼 사실 AI하고 로봇하고 쓰는 것도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고 있는데 우리 주체성, 우리의 그 가치는 딱 잡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도 이제는 우리는 친환경 유통을 추구한다 이러면서 이런 배지 인증 제품은 상위 노출시켜 줄게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가짜도 있답니다. 아까 쿠팡에서는 인증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친환경적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기업은 그죠? ESG 기업은 이제 나왔지 옛날 기업은 이윤 추구만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가짜를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눈도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죠? 아마존 자체 인증하는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부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나는 정보를 차단하고 살 것이다가 아니라 정보를 제대로 아까 리터러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디지털 리터러시든지 아니면 이게 소비의 올바른 소비에 대한 녹색 소비에 대한 리터러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지금 시대에는 꼭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인증을 받았는데 그죠?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H&M이라는 의류 회사인데요. 컨셔스라는 라벨을 딱 부착하니까 이거 친환경인갑다 하고 옷이 친환경이라 하면 어떤 옷이 친환경 옷일까요? 화학물질 섞여 썼다든가 그리고 친환경이라고 하면 그죠? 재생 원료를 포함했다라든가 한 개만 더 나오면 좋겠는데 똑같은 옷을 만들 때보다 에너지를 적게 투입해가지고 적게 써서 생산했다. 그죠? 기능성 소재일 수도 있지만 생산 과정에서도 친환경적일 수 자원과 에너지 측면에서 그죠? 그랬는데 조사해보니까 물을 더 쓴 거예요. 에너지를 더 많이 쓴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린워싱의 위험은 친환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준 미달이거나 또는 가짜였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가짜를 잘 알아야지 되겠죠. 플라스틱도 참 하고 싶은 얘기는 엄청 많은데 근데 플라스틱이 여기 플라스틱 한 개 있네요. 죄송해요. 꼭 집어서. 플라스틱이 바이바이 플라스틱 이거 했었죠. 그죠? 환경부에서 바이바이 플라스틱 쓰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작년에 부산에서 했습니다. 플라스틱의 원료는 뭔가요? 그죠? 석유, 그죠? 나프타, 그죠? 석유인데 지금은 플라스틱이 나쁜 줄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플라스틱으로 실 뽑아가지고 옷 만드는 걸 넘어서 플라스틱에서 다시 기름을 회수해요. 기술은 돼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겠죠. 경제성이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을 버릴 때 어떻게 버려요? 이 플라스틱 병은요. 죄송해요. 네. 잘 들고 오셨어요. 내가 딱 생각이 났어요. 플라스틱 중에 제일 고급 플라스틱이 PET입니다. 근데 PET에 페트병에 물을 계속 담았다가 여름에 더우니까 물병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네. 네. 네, 화학물질이 있으면 부탈레이트 종류들이 비스페놀 A로 환경오염 물질 하는 거 있잖아요. 쓰면 나와요. 그래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꺼내가 막 물 들고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5초, 5분, 500년 이런 말 쓰는데 들어보셨어요? 만드는데 5초, 마시는데 5분, 썩는데 500년. 그래서 소비자들 대상으로 이야기하던 플라스틱 교육 주제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이 이게 지금 경제 SDG 분류할 때 경제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폐기물 12번 생산과 소비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카테고리가 서로 연관이 되지만 오히려 경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너무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플라스틱 그냥 이거 나왔을 때는 통도 깨끗해 보이고 이러니까 막 담아가지고 막 먹고 이랬는데 수돗물 불신하니까 생수 막 먹고 이랬는데요. 이거 버리면 정리해서 플라스틱 통이 달라졌죠. 분리배출할 때 따로 분리배출합니다. 그렇죠? 이건 소비자가 먹고 나서 따로 버리잖아요. 이거 다 먹고 나서 어떻게 버릴 생각이세요? 죄송해요. 패스하겠습니다. 말씀하실래요?
네, 억수로 번거롭잖아요. 근데 요새는 우수 플라스틱 하면서 생수병이 어떻게 나와요? 아예 무라벨, 그죠? 투명. 그래서 한번 헹구고 바로 탁 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또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어서 녹색 소비, 친환경 소비, 지속 가능한 소비 이렇게 가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과학기술이 발달이 돼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품들 쓰면서 따라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문제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소비로 인한 문제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생활에서 생활이 실험실이고 사회가 실험실이잖아요. 그래서 리빙랩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리즘이 문제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찾아보고, 예. 그리고 아까 이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예 플랫폼에서 이제는 플랫폼에서 상위 노출시켜 주잖아요. 환경을 위한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고 있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플라스틱 잘 버리는 것처럼 알고리즘 때문에 나를 그죠? 왜곡되는 것도 그렇지만 나를 그죠? 이렇게 디지털 세상에서 막 내 정보가 막 다니는 것들도 좀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넘어가고요. 유튜브는 바로 한번 실천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설정 이런 데 들어가면 검색 기록, 그다음에 시청 기록 이런 것들 남아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한 번씩 날짜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터 버블, 정보 편향, 소비 편향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주기적으로 찾아내는 거죠. 필터 버블은 여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선택되는 것만 엄청 중요하게 부각되고 나머지 다양한 것들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편향, 왜곡, 중독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차단하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유튜브 이런 데서도 쇼츠 이런 거 올리고 광고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구매하세요 하면 쇼츠 만든 사람이 몇 프로 수익을 가지고 가고 이러기 때문에 AI로 막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엄청 이제 그런 거 보다 보면은 신기하고 재밌고 이런 거 빠져듭니다.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 안 읽어도 되겠죠? 네, 자료에 있으니까. 틱톡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이들 아까 특히 연령이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제일 많은 건데요. 시청 시간, 멈춘 장면 이런 것들 이 알고리즘에 다 저장이 되어가지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어서 알고리즘이 생겨서 내가 개인정보 설정 권한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이제 틱톡입니다. 자, 그다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무조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도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있는 게 아니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도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알고리즘에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만 시간도 줄여주고 맞춤형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 가치 소비, 녹색 소비를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고, 그죠? 이렇게 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지 되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소비자 감시 능력이 알고리즘 시대의 핵심 역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이후에 알고리즘이 나도 모르게 내 정보가 알고리즘으로 막 여기저기 이렇게 그죠? 쿠팡 갔다가 네이버 갔다가 인스타 갔다가 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핵심 역량이랍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내가 스마트폰 쓰면 스마트폰을 보여지는 거 말고 내가 보는 동안 저장되어 있는 내 데이터가 어떻게 이동하는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삭제할 거 삭제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검색어를 넣어가지고 검색해보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는 그렇고 플랫폼들은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쿠팡 이런 데서는 투명하게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에코 플러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리즘이 추천할 수 있도록 상위 노출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ESG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시민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이런 플랫폼에 영향을 주고 또 기업들은 상위 노출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으로 상위 노출되는데 에코 플러스 기준을 충족하면 상위 노출되는구나 하면 여기 또 노력하겠죠. 그래서 알고리즘 소비는 녹색 소비하고 연계를 하면 편리도 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소비로 넘어갈 중간 단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똑똑한 소비자가 알고리즘 소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지는 역량 있는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들을 그저 알아야 돼요.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화면이 뜨는구나. 그리고 개인화 데이터. 내가 클릭하고 내가 보고 있는 그저 시청하거나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를 읽고 있는 요 사이에 나에 대한 정보가 다 기록이 되어서 이게 거품처럼 특정 분야의 특정 상품의 버블처럼 커져가지고 그리고 그린워싱에 내가 아닌데 그런 것처럼 알고리즘이 허위 정보를 가짜 정보를 노출할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데이터 권리. 그래서 요거를 하자는 거죠. 이때까지 잘 몰랐다 이런 경우에는 시청 기록이라든가 장바구니도 비우고 그죠? 해야지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편리하지만 지금 우리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설계된 그 위험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과 효율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모든 것이 균형이 중요하죠. 나쁘다 좋다보다는 균형을 좋은 거는 취하고 안 좋은 것은 차단해서 잘라내거나 아니면 친환경이나 지속 가능의 의미를 부여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비자 역량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체크해볼까요? 이 콘텐츠는 왜 여기 떴을까? 왜 추천되었을까? 한번 의심해 보시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력. 두 번째, 내가 동의한 정보 수집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데이터 주권, 내 데이터가 어디까지 누구까지 볼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리뷰 100개는 진짜일까? 아니면 AI가 가짜로 달아가지고 이렇게 점수하고 준 것일까? 이런 것들도 광고와 정보는 어떻게 다른가? 정보는 우리가 잘 읽고 그거 잘 활용해야 되지만 광고는 잘 보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광고 인식 능력, 콘텐츠 속의 추천이 광고인가 정보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역량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 다양성의 감별력, 반대 의견도 찾아보았는가, 검색어를 바꿔보았는가. 그래서 차단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자꾸 원하지 않는 게 추천되면 지우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이제 검색해가지고 다른 검색어를 자꾸 넣으면 기존의 알고리즘이 희석되거나 이거 중화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체적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진짜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 소비교육하면 이거 진짜 필요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남들이 사니까 사는 건지 아니면 충동으로 사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꼭 필요하면 사잖아요. 내가 한 개 사면 내가 갖고 있던 하나는 버려야 되죠.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거나 소비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청년들은 운동화를 얼마나 자주 사세요? 운동화 세탁을 어떻게 하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손빨래. 아, 손으로 세탁하세요? 또 솔직하게 얘기 드립니다. 나 들은 게 있어가지고. 운동화. 아, 업체에 맡겨서 세탁한다. 아, 하면 저도 그냥 집 앞에 신발 네. 빨래방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에서 빠는 경우도 있고, 요새 신발을 집에서 이렇게 세탁하면 형태도 이렇게, 그러니까 업체에 맡긴다. 근데 제가 들은 거는요. 먼저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다 손으로 다 빨았고 네. 빨았는데 네. 저는 이제 심의를 세탁시 전문가에게 제가 아니, 지금. 참여하고 나서는 네. 예, 그 재질에 따라서 네. 세탁을 안 하고 네. 그냥 겉에 좀 들어온 거를 그때그때 닦아내는. 재질에 따라서 닦아서. 네. 제가 이야기해 드렸어요. 네네. 근데 부제가 뭡니까? 보통 신발을 집에서. 신발이 네. 운동화. 네. 그 운동화를 세탁하고 빤다는 거 하는 사치거든. 내가 볼 때. 네. 그게 뭐 그렇게 보기 싫은가요? 보기 싫어? 물 깨끗하면 키고 그 맛이 깨끗하면 네. 있는데 네. 그 내가 뭐 옛날 사람이라 돼서 그런가 보다는 네. 이거는 좀 이렇게 굳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냥 손이라고 이제 뭐 그 정도 하면 되는 예. 거지. 그걸 요즘 뭐그 네. 운동화 전문적으로 빨아주는 그런 것까지 다 생기가지고 있대. 네. 어찌 보면 그 서로 뭐 상호 소비하는 거 서로 그 유통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그런 네. 면이 좀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네. 조금 사치거든. 제가 그러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같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전보다 우리 옷이나 신발 이런 소비재를 너무 쉽게 사고 쓰고 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질문을 드릴 의도는 이렇게 세탁해서 내가 직접 하든 맡기든 세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한참 쓰고 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화는 세척해서 오래 몇 년 동안 신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싼 거 사가지고 그죠? 안 빨고 계속 신다가 너무 오염되고 그러면 버린다. 이게 문제다. 옷도 명품은 한번 사면 오래 입잖아요. 그죠? 그런데 철마다 이렇게 싼 옷은 입고 아까우니까 이렇게 집에 옷장에 쌓아놓는데 한꺼번에 모아가 결국은 버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스파 매장에 가면 저렴한데 예쁘고 이런 옷들을 세탁 몇 번 하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의도는 뭔가 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어쩌면 옛날 방식이 지속 가능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너무 자주 세탁도 불필요하게 하지 말고 닦아 쓸 수 있으면 닦아 쓰고 세척해서 사이즈가 변하지 않는 오래 이렇게 소비했는데 요새는 싸다고 해서 너무 쉽게 사고 하다가 그냥 막 버리고 그 자원과 에너지가 낭비되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이런 것들이 소비 교육에 굉장히 버릴 때 플라스틱도 중요하지만
소비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부터 이런 영향을 가지고 막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거 요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이게 유행이고 이게 트렌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내가 필요한 걸 선택해서 사는 것이 지구인으로서의 소명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량이 과연 나는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동시대에 사는데도 운동화 하나도 옷 하나도 그죠? 계속 사용하는지 아니면 한 번 쓰고 버리는 건지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비 교육, 소비자 역량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이거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맞춤형 광고 설정 변경, 검색어 다양화인 아까 이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립적 다양한 정보 찾기, 친환경 공정 있는 찾기, 그다음에 피드 점검하기. 그래서 뭐 기록을 삭제하거나 또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에코라벨, 탄소 발자국, FSC 이런 인증 마크.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요거는 산림을 보호한 종이에 많이 붙어 있어요. 종이에. 아마 사무실에서 쓰는 종이에 이게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우유팩 이런 데도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종이가 나무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목재가 산림을 훼손시키면서 이 목재를 가지고 종이를 만든 게 아니라는 인증. 요거 꽤 많이 쓰시더라고요.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거는 거의 요거 있는 거 쓰고 탄소 발자국은 저탄소 마크 많이 보셨죠? 그죠?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이 이렇게 지속 가능한 친환경, 탄소를 줄이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똑똑하게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은요, 이렇게 플랫폼이 추천한 것입니다. 내가 원한 게 아니고요. 처음 내가 검색 키워드 해가지고 딱 이렇게 본 것은 내가 원했겠죠. 근데 일단 딱 한번 구매하면 구매 이력이 남고요. 나 구매자인 내가 그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정보들이 한 60가지 정도 되는 정보들이 이제 흔적, 쿠키에 부스러기 남는 것처럼 남아있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쿠키에 의해서 관리되는 나의 데이터가. 그래서 플랫폼이 추천한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를 설계한 구조를 읽을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설계할 수 있는. 힘드십니까? 계속? 네. 자, 그래서 우리 똑똑한 소비자가요, 지구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기후 때문에 너무 걱정이죠. 비 피해는 많이 없으셨습니까? 여기 천이 있던데 물 괜찮았어요? 여기는 괜찮았는데 산청 막 산사태 나고 그죠? 네. 여기는 어쩌면 괜찮은 이유가요. 물이 스며들잖아요. 비가 내리면 물이 스며들잖아요. 빗물이 스며드는데 과다하게 도로 개발을 했거나 그죠? 또는 도시 같은 경우에 인공지반, 마산시에도 인공지반에 물이 스며들지 않잖아요. 물이 스며들지 않으면 그 빗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는 땅속으로 스며들잖아요. 스며들고 하천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스며드니까 침투하기가 괜찮은데 아스팔트, 그죠? 콘크리트, 보도블록으로 덮여져 있는 포장되어 있는 도시에 비가 많이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천도 없고 토양으로 스며들지 않으면 그런 침수가 도로의 물이 그대로 고이겠죠. 고이는데 이 물도 무게가 엄청나잖아요. 엄청나면 무거우면 인공 지반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래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공적인 거니까 약하겠죠. 땅이 꺼지거나 아니면 구멍내가 뚜껑 덮어놨는 데가 곳곳에 있죠. 그 어디입니까? 하수 맨으로 두꺼 팍 이렇게 그죠. 물기둥이 막 올라오고. 그래서 도시의 리질리언스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공부 안 해도 됐지만 지금 대구에도 그 광주만 많이 내려온 난리가 아니고요. 대구도 남대구와 시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그게 시장도 침수되고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200년 만에 최고 비가 많이 왔다 이러면서 그래서 불난리보다 더 큰 게 물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다 쓰레기들이잖아요. 한번 왔다 가면. 그래서 이것이 소비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결과가 지금 나타난 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제는 알고리즘 소비였지만 우리가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온라인에서 소비와 쇼핑과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점점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래서 저는 녹색 소비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현명하게 잘 이용하는 해법이 어차피는 알고리즘에 그린워싱처럼 녹색 덫이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녹색 가치가 있는 소비를 알고리즘 안에 딱 넣으면 그죠? 소비자의 선택이 유통하는 플랫폼, 유통, 생산자까지 영향을 주는 거니까 정부도 인증 마크들을 많이 부여해 주겠죠. 앞으로 ESG가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정치적으로 이게 논란은 되지만 방향은 ESG 해야 되겠죠. 그죠? 환경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서로 이렇게 조직들 간에 그 연대가 되어야지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녹색 소비는 빨리 우리가 알아차리고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소비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내가 녹색 소비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실천하는 게 뭐 있을까요? 저는 오늘 공정부에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여기 와서. 예, 혹시 있을까요? 환경을 위한 어떤 것을 쓰고 있거나 구매한 적이 있을까요? 아껴 쓰는 것도 있고. 저는 에코 아, 컵을 항상 들고 다니는. 컵을 가지고 다니는, 그죠? 와인으로 네. 이거 하도 오래 하도 오래 써가지고 여기가 네. 이거 뭐라 찢어져가지고 다시 네. 하고 지금까지 소비자가 이런 걸 쓰면 그죠? 구매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소유 소비를 많이 해야 부자 잘 산다 했는데 지금은 소유 소비를 많이 한 사람은 살이 쪄가지고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잖아요. 건강 아프고 그래서 소유 소비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접속해서 쓰는 사용권이 중요한 시대이고 그래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따라 팔로워가 되지 말고 리더가 되어서 이런 녹색 가치를 담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잘 활용하는 스마트한 소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녹색 소비의 정의입니다. 자료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몇 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녹색 소비의 주체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우리 지구는 크게 자연 시스템과 그죠? 인간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그런 데서 생산되는 걸 좀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제품을 구매하면 좋겠죠. 자연과 우리 커뮤니티, 인류의 공동체의 영향을 고려해서 지속 가능성과 윤리를 바탕으로 소비를 선택하는 것이 녹색 소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칫솔도 있고 비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은 ESG, SDG, 뭐 환경 문제 해결하고 녹색 소비 이런 걸로 해서 이런 매장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그죠?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뭐 알맹 상점 들어보셨어요? 알맹이만 파는 상점. 그죠? 알맹이만 파는 제로 웨이스트 매장, 제로 쓰레기 없는 매장. 그래서 카페 같은 데 가도 그죠? 일회용 컵하고 다회용 컵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회용 컵도 플라스틱도 재활용되고 종이컵도 재활용되는데 왜 다회용 컵도 쓰고 나면 세척하려고 하면 물도 들고 세제도 들고 힘도 드는데 왜 다회용 컵을 써야 되느냐, 왜 일회용 쓰지, 일회용은 줄이거나 안 써야 되고 다회용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야말로 계속 순환을 네, 여러 번 쓰고 야도 재활용하면 다시 제품으로 오고 이렇게 따져보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우리가 이 컵을 하나 쓰는 것을 지금 여기서 쓰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료부터 공장에서 생산해가지고 유통해가지고 우리 소비하고 그 다음에 분리 배출해가지고 폐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회용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종이든 소비 그 다음 과정만 하는 거니까 오히려 다회용 컵 막 이렇게 설거지하고 세제 쓰는 것보다 환경에 영향이 적은 거 아닌가? 공장에서 모아서 하니까 이럴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전 과정을 다 봐야 되잖아요. 다회용 컵은 공장에서 한 개 만들면 몇 번 쓸 수 있습니까? 몇백 번 쓸 수 있겠죠? 계속 쓸 수 있잖아요. 요 앞단에서 쓰는 에너지가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일회용 컵은 여기서 재활용을 해도 다시 컵 만들고 또 유통시키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회용으로, 그래서 오래 써야 되고 고장나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장나면 고쳐서 써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역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녹색 소비는 이렇게 아까 앞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소비 행태도 달라지고 소비자의 역량도 달라지고 이제 경제도 자원이 순환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 이거 쓰는 것을 경제로 봐야 되는가, 폐기물 버리는 것을 경제로 봐야 되는가, 환경 쓰레기 처리하는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자원이 충분할 때는 쓰고 나서 버리는 거 생각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얘기가 또 생각이 나는데 리사이클링이 뭐예요? 다시 리유즈하고 리사이클하고 어떻게 달라요? 리유즈 사용하는 거죠. 네, 이 컵은 다시 쓰는 거고 리사이클은 재활용한 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재활용한 거는 요 원료에 투입시켜가지고 다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그죠? 내가 왜 그랬는가 하면요, 리사이클링보다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재활용이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요. 업그레이드라고 하니까. 그래서 리사이클은 다시 생산하는 사이클에 돌려가지고 제품 만드는 거잖아요. 업사이클은 뭘까요? 말해버렸다 제가, 그죠? 재활용하고 업사이클링하고, 그죠? 업사이클링은 지금 새로운 산업으로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많이 하시죠? 저는 저 혹시 업사이클링 제품 네. 여기에서 이제 의류 심의를 하는데 며칠 전에 들은 옷이 네. 그 프라다 제품인데 프라타 100% 네. 재활용 폴리아미드. 네, 폴리아미드는 진짜 플라스틱 중에서도 아주 찌기 이게 네. 100% 재활용인 거예요. 네. 가격이 300만 원. 네, 명품으로. 네. 그래서 야, 그죠. 이제 그런 게 명품인 그렇게 거예요. 되는 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예술적 가치가 올라가든지 이제 더 쓸모 있게 하는, 그죠. 그래서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전시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가방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군복 같은 거, 군복 같은 것도 뭐 코롱에서 했던가, 군복으로 뭐 가방 같은 거 만들고, 그렇게 새로운 상품으로 가치를 더하는 그런 업사이클링.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렇게 청바지 업사이클링, 장바구니 에코백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더 그거 폐현수막으로 이제 그것 좀 그만하라 이러거든요. 이제 현수막 제작하지 말고 한 개 만들어가 날짜하고 행사만 바꾸도록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업사이클링. 그래서 옛날에는 헌옷을 막 버리다가 뭐 기부하다가 요새는 수선하대요. 수선. 다시. 그래서 업사이클링 한 것이 명품. 저도 지금 약간 느글느글한 이렇게 폐 가죽 지갑을 제 손으로 한 땀 한 땀 그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쇼파 천가래하고 남는 폐 가죽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파우치, 지갑 파우치 형식으로 선글라스를 넣을까 하다가 제가 지갑으로 그래서 이렇게 환경관리 하면서 그거 잘 안 하거든요. 느글느글해졌는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든 거니까. 그래서 지속 가능성, 지역성, 윤리성 있고 소비자들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요것도 있습니다. 생협, 지역 농산물. 마산에는 지역 농수산물 뭐가 대표적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아, 마산은 미더덕을 좀 사가지고 가면 되나요? 대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구 뭐가 유명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옛날에 사과였는데요. 지금은 평강동에 사과 나무가 있는데 대구 사람들이 대구 사과 먹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은 사과가 굉장히 맛이 안 좋고 예, 요즘은 사과가 작년에 금사과였는데요. 그래서 조상님 제사 지낼 때만 쓸 수 있어서 너무 비싸. 10,000원 넘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올해 산불 때문에 남쪽에 있어서 이렇게 체감 안 되시죠? 그 청송 다 타고 그저 울진 타고 이래가지고요. 사과나무가 통째로 다 타버려가지고 이제는 못난이 사과도 먹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구는 연근하고 깻잎, 들깨 이게 대표였는데 지금은 앵두 이렇게 더워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소비는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사는 거가 다 소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녹색 소비자가 돼. 제가 오늘 여기 강의하러 와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우리가 진정한 녹색의 가치를 아는 소비자가 되어야지 지구가 살리는 게 안 되면 더 나빠지는 게 안 되도록 그죠? 작은 그죠? 기여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죠? 환경 친화성, 공동체성, 지속 가능성. 그래서 ESG, SDG 이런 게 다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적으로도 그죠? 우리 지역의 거는 많이 해야 됩니다. 지역 경제활동이 사회적 그죠? 사회적 기업들 또는 취약계층들 을 도와서 우리 같이 살아야 되니까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농산물과 사회적 기업 제품 이런 소비를 많이 하도록 요새는 그 소비할 때도 직거래 농장에서 청년이 직접 했습니다. 하면 진짜 청년이 했는지 청년을 그냥 그걸 잘 보고 진짜 직거래하는 거면 우리가 많이 소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역 살 때도 글로벌 수입했는 거 사지 말고 이게 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한번 사면 계속 그런 게 오니까 이제 우리 지역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어서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까 그린워싱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렇게 너무 많습니다. ESG가 중요해지니까 이제 기업이 ESG 중에 E 부분에 탄소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원순환, 폐기물 문제가 심각한데 녹색이 첫 덧칠을 하지만 실제로는 무관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광고하는데 막 이렇게 녹색이 쫙 펼쳐졌는데 막 이렇게 가는 게 아주 그린에서 달린다고 해서 그게 현대차가 친환경 차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허위 좀 과장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친환경을 지구도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비자가 진짜 친환경인가 친환경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협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살 때도 친환경이냐, 저농약이냐, 무농약이냐 이런 것을 잘 따져봐야 되지, 그죠? 유전자 조작했는 뭐 이렇게 기름 같은 거 살 때도 유전자 조작한 콩을 우리나라에서 키워가지고 이 콩에서 짠 기름이면 그죠? 우리 건가 아닌가, 유전자 조작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까지도 면밀히 따져보고 가야지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소비는 각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하는 활동이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들, 우리 생활 중에 상당 부분이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알고리즘이라는 주제가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다 소비자이기 때문에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일상생활을 다 한번 이렇게 리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문제였지만 지금은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코로나처럼 코로나 때 뉴노멀 하는 것처럼 지금 뭐 오늘 여기도 폭염 문자 받으셨죠, 그죠? 오늘이 제일 덥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이 제일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소비와 관련된 이제 교육 과정이고 소비와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뭐 세탁이든 뭐 의복이든 모든 것들은 우리 소비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책에 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이제 영향력 있는 그것이 봉사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워싱이 사실 많고요. 과장된 지속 가능성, 그 알고리즘과 연결하기 위해서 반복 노출이 되고 소비자는 비판적 사고 없이 쉽게 그린인 같다 오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옛날에 뭐 냉장고 하나를 사도요. 옛날에 그냥 검색하고 이랬는데 그다음 유튜브에 유튜버 그거 사용하고 이렇게 피드백 주는 유튜버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매를 결정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챗GPT로 막 비교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 가격 하나만 봐도 이렇게 냉장고 하나를 사도 홈쇼핑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는데 또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르고 또 내일 또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정보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고가 아니라 정보를 잘 보고, 그죠? 최적화된 상황에서 환경 가치도, 녹색 가치도 포함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그런 역량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린워싱이라고 얘기하면 모호하거나 기준 없는 단어, 클린, 뭐가 깨끗하다는 건지, 그죠? 에코, 증거가 없거나 마크도 인증도 안 받았는데 그죠? 친환경이라고 하는 건 믿지 못하겠죠. 과장이 많죠. 1%만 넣고 뭐 옥수수 수염 차에는 옥수수 수염이 얼마나 들어갔었을까요?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혹시 최근에 이런 녹색 소비 항목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까 제가 질문 드렸는데 그 대나무 칫솔 많이 또 이렇게 선물로 많이 나눠주던데요. 대나무 칫솔은 일반 칫솔하고 대나무 칫솔하고 좀 친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죠? 플라스틱을 훨씬 적게 쓰고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살면서 칫솔로 플라스틱을 몇 개나 버렸을까요? 그거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하면 아주 작지만 뭐 칫솔은 아주 작지만 이게 쌓이고 누적적으로 쌓이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이렇게 하면 그 영향은 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이런 나비 효과처럼 소비의 녹색 가치를 젊은 청년들은 오히려
가치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해요. 제로 웨이스트 매장도 가고 비건들도 많더라고요. 비건 식품 먹어봤어요. 그죠? 그런데 그죠? 비건 그 속도 편하고 좋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른들은 또 고기를 먹어야지 고기 안 먹고 힘을 어떻게 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문화가 다 다르고 또 뭐 돈줄 낸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돈으로 소비자가 그죠? 불매운동 할 수도 있지만 막 이렇게 팔아줘가지고 이렇게 그 촉진하도록 하는 그런 소비 문화들이 많이 있어서 ESG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녹색 소비하고 구체적으로 뜻은 좋지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모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녹색 소비자 행동 방법들은 많습니다. 녹색 소비 가치가 있는 상품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포장이 왜 중요한가? 포장이 중요하죠. 그죠? 우리 설, 추석, 명절 때 보면 포장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발렌타인데이 이럴 때 보면은 포장값이 초콜릿값보다 더 비싸기도 해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검정 비닐 안 쓰기 이런 재래시장에서 이런 것들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에코백보다 지금은 가방에 작은 파우치 여러 개 가지고 다니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포장이 중요하고. 왜냐하면 플라스틱 중에서 필름류, 그러니까 포장 플라스틱이 많아요. 얘들은 어쨌거나 한 번 이렇게 포장을 딱 뜯고 나면 쓰레기로. 그래서 옛날에는 비닐은 분리배출 안 된다 해서 종량제에 넣었지만 지금은 필름류도 아더 이렇게 표시돼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재활용이 되면 문제 없는 거고 분리배출하면 잘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리유즈, 리사이클보다 더 중요한 게 리듀스인 것처럼 그죠? 줄이는 게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리퓨즈, 거절하는 거죠. 안 써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로 웨이스트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포장은 제품의 얼굴입니다. 친환경 포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친환경 포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종이 같은 경우에 아까 그죠? 살림을 보존한 그죠? FSC 마크가 있는 그런 종이로 포장되면 재활용이 더 잘 되겠죠. 코팅된 종이 이런 거 안 하고 요새 보자기는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좀 덜 쓰는 것 같죠. 보자기 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보자기가 사각형이잖아요. 사각형을 반 탁 잘라가지고 요렇게 해서 딱 묶으니까 이렇게 장바구니 2개가 나와가지고 검정 비닐 대신에 거기 담아서 장 보는 그런 사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3가지 보겠습니다. 선택과 권리, 우리의 권리 3가지. 아까는 역량과 의무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알고리즘이 중요한 것처럼 지금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막 AI도 나오고 이러니까 첫 번째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리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 서비스까지 그 다음 정보까지 서비스와 정보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이것까지 비교 판단해서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를 찾으세요.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권리의 의미는 요런 권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광고 설정이나 개인화 추천을 내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삭제할 거는 주기적으로 삭제하시고 장바구니에 안 사고 오래 담아놓는 거는 그죠? 지워야지 그런 알고리즘으로 자꾸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 유튜브 자동 재생 끄고 쿠팡 상품, 추천 상품 대신에 카테고리별로 직접 키워드 넣어가 검색하는 게 좋고 AI가 추천하는 여행 대신에 지역별로 비교해서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상위 노출 이런 게 많으니까 블로그 하거나 막 쇼츠 하거나 이런 분들이 엄청 광고하는데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우리가 이제 가치 있는
그죠? 그 가치 중에서 우리는 녹색의 가치, 녹색 가치가 아까 공동체, 우리 지역성도 있어야 되고, 그죠? 환경도 좋아야 되고, 경제에도 좋은 요런 가치 있는 소비에 이런 알고리즘을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말씀 주셨고요. 알 권리입니다. 알 권리. 그래서 디지털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정확하고 아까 광고가 아니라 정보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왜 추천됐지? 이게 노출이 왜 자꾸 되지? 이런 기준, 이유를 찾아보고 왜 그런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고 알 권리 그리고 데이터 수집과 활용 방식에 대해서도 3자 정보 동의를 내가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한 적이 없으면 그죠? 그래서 제3자에게 이런 거는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녹색 소비에서는 그린워싱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허위, 과장 이런 가짜에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아까 이렇게 환경 표지 인증 요거를 좀 보고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면 앞으로 이렇게 가면 우리 지역 경제도 살리고 지구의 환경에도 좋고 그리고 뿌듯하고 그죠?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거부 리퓨즈 거부할 권리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품 광고 서비스들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단 아까 쿠키 그죠? 과자 부스러기처럼 내가 한번 이렇게 클릭하고 나면은 한 30 그죠? 아까 뭐 60여 개의 내 정보가 막 그죠? 디지털 세상에서 막 떠돌아다닌다 그랬는데 추적을 거부 그 다음에 구독 경제 플랫폼에서 자동 결제 해지 거절 절차의 간소화 쿠팡의 그 월 이용료 그 해지가 안 된다 하면서 막 그랬었잖아요 한때. 그래서 저도 그때 해지해버렸거든요. 코로나 때 계속 이렇게 하다가 해지해버렸는데 요새 계속 다시 들어오라고 막 하는데 절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 결제 해지가 거절 절차를 간소화해야 되고 감시 조작 기반 알고리즘에 이탈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에서 숨기거나 차단, 쇼핑 앱 알림 거부. 알림 설정하시겠습니까? 이거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면 하지만 좋은 거겠지 하면서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부할 권리, 데이터 수집에 대한 사전 동의 거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심코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장치들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잘 선택하고 또 잘 알고 아닌 것은 딱 거부하도록 그렇게 좀 현명해야 됩니다. 자, 아까 중복되는 내용이어서 디지털 권리 설정하고 철회권과 환불 기준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1372 활용법을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상담센터를 활용해보고 좀 참지 뭐 이게 아니라 이런 이제 인프라 그죠? 이런 중간 지원 조직들을 좀 이용하면 좋고요. 개인 데이터 활용 이력 요거는 그죠? 이게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데이터 활용 이력을 관리하고 내가 내 아이디가 되어 있고 로그인해서 사용하는 이런 플랫폼들에서 도대체 내가 이용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이미지로 남아있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옛날에 했던 것도 다 남아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이렇게 광고 이런 것들 때문에 피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동의 없이 수집당하지 않고 이유 없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세 가지 권리도 누려야죠. 의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리도 누려야지 이 사회가 공정하고 좋아집니다.
요거 제가 소비자입니다. 글자가 이상해가지고. 맞네, 안 쓸 수 있겠다. 제가 얘기 안 했으면 모르셨을까요? 네네. 모르고 잘 넘어가서요, 저런.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강의하는 것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질까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녹색 소비자로 전환하기 위한 플랜 없애거나 줄이거나 그 다음에 rise 녹색소비자였는데 그 다음에 create 만들거나 이렇게 요게 녹색 소비자였는데 전국 녹색 소비자였는데 대표님께서 강의하셨던 자료에서 정말 좋은 자료인 것 같아 제가 여기 한 장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천 방향 해로운 행동은 제거하고 줄이는 것은 탄소 자원 낭비는 줄이고 늘리는 것은 인식과 정보에 기반한 소비는 늘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편해진 것 같지만 지금 디지털 홍수에 빠져가지고 그죠? 나도 모르게 설계된 이 소비 구조 안에서 이게 맞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알고리즘에 막 유혹을 받고 막 충동 구매하고 이런 게 없도록 인식과 정보 그래서 여기 친환경 녹색 소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녹색 소비를 위한 새로운 습관과 문화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인프라 시스템이 들어올 때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교육의 주류화가 되면 문화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문화로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환경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지금 여기서 해야 된다고 나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RC가 녹색 소비자로서의 제안하는 4가지입니다. 녹색 소비자 연대에서는 산무 운동도 하거든요. 3가지를 좀 산무 뭐를 좀 줄여야 되겠습니까? 노카, 노비프, 노 플라스틱 이거 하면은 이게 녹색 소비에 아주 효과적일까요? 노카 많이 효과적이에요. 그죠? 근데 차가 지금 바뀌었어요. 녹화는 차 대중교통 이렇게 네, 노 근데 불편하기 때문에 차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연기관 자동차. 내연기관 차가 무슨 차로 바뀌었습니까? 네, 전기차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스코프 1, 스코프 2 직접 배출하느냐 간접 배출하는 차이는 있지만 지금 여기서 차가 다니면서 배출을 안 하니까 전기차, 수소차로 좀 바꾸고 있습니다. 녹화. 도시를 대자보 도시로 대중교통, 자전거가 차로 분류되거든요. 자전거, 보행. 요새는 맨발도 많이 걷더라고요. 대자보 도시. 그러니까 녹화, 노비프는. 네, 그래서 자동차보다 탄소 지구를 덥게 하는데 더 기여하는 것이 그죠? 소를 대량으로 이렇게 그죠? 방목도 아니고 막 사육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노 플라스틱. 그 녹색 소비자 연대에서 그 3가지를 이렇게 운동처럼 문화로 확산시키려고 해요. 시간이 이제 50분까지 하나요? 점심까지 하나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ESG. 아까 ESG는 요거는 잘 보면요. 환경을 위한, 사회를 위한, 환경을 위한 실천, 사회를 위한 실천. 옛날에는 거버넌스 가면 이거 지배구조 이랬는데 지금은요. 의사소통, 체계 말 그대로 그냥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ESG에도 이렇게 녹색 소비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 소비를 녹색 소비로 이렇게 더 선한 영향력을 주도록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네, 더 나은 세상 되겠죠. 좋은 실천이 되겠죠. 그 다음에 SDGs에서 직접적으로는 SDG 12번에
해당이 되겠지만 지금 지구의 제일 큰 문제인 기후 위기에 대응도 가능해요. 그리고 녹색 소비를 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순환경제, 그래서 SDG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녹색 소비가 영향을 주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나쁘니까 완전 차단해야지가 아니라 리터러시는 높이고 역량은 높이고 권리도 누리고 하면서 이렇게 녹색 소비로 선한 영향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나에게 주는 리스크를 우리가 피해야 되는, 그죠? 숙제도 있고. 근데 또 나의 생활은 또 주변에 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죠? 솔직히 많죠? 우리가 살면서 좋은 거 먹고 싶지만 쓰고 나서 버리는 거에 대해서 책임 없이 막 이렇게 했지만, 그죠? 좋은 걸 쓰고, 그 다음에 환경에 해가 없거나 덜 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상호작용을 잘 하게 되면 지속 가능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리우회의 이후에 2000년 전후 요럴 때 패러다임이 전환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요 패러다임 쉬프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획기적으로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디지털 전환해가 우리 챗GPT 쓰는 것만큼 녹색 전환 해가지고 소비도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끝이네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행운을 빌면서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저요. 저 그 뭐지? 제가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스타벅스를 가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스타벅스에 있는 그 종이 빨대도 그린워싱의 예시로 되는지. 종이 빨대하고 일회용 컵 요거는 지금 현재 일회용 줄이기에 실천하는 걸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서 이런 건 있죠. 아까 1% 해놓고 100% 스타벅스가 ESG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장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실천하는 것 중에 종이 빨대 쓰는 것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는 실천이라고 할 수는 있죠. 그거 갖고 ESG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잉이지만. 네. 주로 용어에 대한 걸 좀 보니까 티톡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짧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긴 영상 아니고 짧게 한 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플랫폼과 디지털 캡터. 네. 그걸 어떻게 단어를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시대입니다. 네. 플랫폼과 디지털이라는 우리 플랫폼이 이런 YMCA처럼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인터넷 안에서 가상 SNS라든가 이렇게 컴퓨터 안에서 이렇게 작동되는 플랫폼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플라스틱에서 그 석유에서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지금 아까 말씀 중에 그에 내가 처음 들었는데 좀 충격을 받았는데 플라스틱에서 기름을 만든다고? 원래 플라스틱이 석유에서 우리 휘발유도 나오고 그렇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아스팔트 피치, 찌꺼기까지 다 쓰잖아요. 네. 그 중간에 한 200에서 300 정도 되는 온도에서는 200도에서 300 정도 나프타라는 게 나오거든요. 나프타린. 네, 그 나프타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거든요. 그게 플라스틱의 원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술로 다시 원료로 이렇게. 네네네네. 실제 그렇게 지금 네, 기술적으로는 예. 지금 그 기름을 낸다 이 이야기. 그 상용화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기술적으로는 그게 가능한 거죠. 에코하고 AHJ를 했는데
곧 다시 한번 에코, 에코. 네, 에코하고 ESG 설명을 하셨는데 내가 조금 다른 뭐 요즘 뭐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쉽게 이제 보통 이렇게 뭐 에코 ESG 보통 우리 에코 이콜로지, 생태학 이콜로지, 에코시스템, 생태계. 그러니까 이게 용어를 자꾸 쓰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에코 하면 이제 생태적인 이런 의미가 있는, 자연을 위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에코의 어원이 뭐 서식지, 집, 자연 이런 이제 원래 자연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전문 용어를 쓰는 것보다 이제 에코 줄여서 나타내는. 그 ESG 아까 뭐 사회, 환경 뭐 네. 그 G가 뭐 거버넌스. 그 정부 아닙니까? 거버먼트가 정부고. 네. 그거는 거버넌스는 연대 뭐 이렇게 거버넌스, 소통, 연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쉬는 시간에 끝나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선생님 질문 마지막으로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지금 7월 8일 쿠팡에 제가 보낸 이메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월 6일 일요일 22시경 에어컨을 장바구니에 담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1. 주문 처리되었나요? 2. 카드 결제 안 했는데 어떻게 신한카드로 결제되었나요? 3. 7월 8일 화요일 21시 32에 1577-7011 김진주 씨에게 확인하니 주문 취소되었다는데 왜 이메일로 통보하지 않나요? 4. 어떻게 된 영문인지 상세히 이메일로 통보 바랍니다. 9일날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 모르길래 이메일 내지는 문서로 답을 달라 했는데 포럼 내에 답을 주기로 되어 있죠. 이번 주까지는 기다려 볼 겁니다. 이렇게 악덕기업 천지입니다. 한국이. 대한항공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다 좀 신뢰를 가지 않습니다. 피부만 소비자 좀 넘쳐먹고 있는 세상이에요. 한국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저는 이거 서면을 받아가지고 법률적으로 대처하려는데 저 힘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서 거쳐야 되는지 그 큰 에어컨을 갖다가 좀 배송을 해가지고 다시 반품을 한다면은 배송료만 해도 10만 원인데 그러면 20만 원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수영 선생님 그거는 저희 그 시민중개실 있어가지고 네네. 거기랑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알고리즘을 범위를 넘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클릭이 되어서 이렇게 그 단계까지 넘어갔는지 그럼- 제가 하는 이렇게 전공 영역이 아니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아까 이렇게 소비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지원 기관들이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선생님한테 여쭈볼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저희 지금 여기 시민중개실이라고 상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틈 나는 대로 선생님 전화번호하고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려서 그 내용을 지금 선생님 답변 기다려 보시고 안 됐을 때 저희가 접근을 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결정 날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게 결국 알고리즘이 장바구니에 담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가지고 주문까지 처리도 안 해가지고 제 카드를 가지고 결제까지 다 내버렸냐 이거죠. 뭐 기록이 남아 있을 거니까 여기 기관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이메일을 보내면 그만 답이 와야 되는데 지금 금세 안 줄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네네네. 일단 기다려 보십시오. 하수를 안 오고 나면 저희 중개실에 연락 전화번호 네. 그렇게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끝나고 열성적으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은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알고리즘 개념부터 시작해서 녹색 소비까지 강의해 주신 대구 가톨릭대학교 전은정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행할 거라서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어서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저희 소비자 자원상담원 양성과정 및 소비자 법률대학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올해 51회였고요. 여러분들 이 과정에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와 도움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변화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혜와 실천을 함께 배우는 과정에 모두 마치셨어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근데 수료식은 수료하시는 분들은 저희 3회기 과정에서 3회기를 모두 다 참석하셔야 수료가 되시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 10분이 수료 예정에 계십니다. 저희 다 수료식 종이 가지고 계시지요? 네, 함께 보시고 저희 함께 나누는 글 읽고 나서 이제 인사말 듣고 수료증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입니다. 방문객 정현종 시인의 시이고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다는 건 시는 어마어마합니다.